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종이금 거래, 특히나 레버리지 거래를 완전 차단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중국이 지금 종이금 거래를 차단했을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서구 이런 금융 패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는 물밑에서는 금융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어주는 유튜버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도 외국 유튜버들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요. 지금 보면 이 금거래 있잖아요. ICBC, 중국의 ICBC 은행에서 7월 24일 날부터 개인 고객의 상하이 금거래소 연계 귀금속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우정저축은행, 평안은행, 광파은행 등 이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조금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게 기사도 나왔었고, 그래서 금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빠지고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 거래 전체적으로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상하이 금거래소 연계 귀금속 거래, 특히 이 여러분들 레버리지 있잖아요. 이 지금 레버리지 거래랑 마진, 그다음에 지연 인도형 종이 금거래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종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쪽 이 종이금, 역시나 우리가 종이금을 믿지 마라, 이렇게 종이금으로 지금 서방이 다 이렇게 조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서히 중국은 줄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을 막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 중국은 이 종이금 투기를 막고 이 실물금 거래를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이 투자자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내세우는 공식 명분은 간단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때문에, 금이나 은 이 상품의 레버리지로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이유는 이겁니다. 이 금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이 금을 레버리지로 이 도박처럼 거래하는 이 종이금 구조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금 투기 억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금 자체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금 가격을 이용한 이 과도한 조작이죠. 이 과도한 투기, 레버리지, 그다음에 종이 청구권 거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실물 금, 은에 대해서는 실제 금과 금괴, 그다음에 금화, 금현물, 보관 가능한 금, 이런 거는 더 이렇게 좋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 금거래 있잖아요. 이 금 가격에 연동되는 계약, 계좌, 파생 상품, 지연 인도 계약, 선물이죠. 선물 계약,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실물 금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 금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이 종이 금 거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국이 금을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국가 신용, 통화 신뢰, 달러 의존도 축소의 도구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개인에게는 금으로 도박하지 마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조용히 금을 모으고 보관하고 결제 인프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동시에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지금 종이금보다 실물금 거래를 원하는 거는 이 가격 결정권을 서방에서 동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금시장 중심은 런던과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런던은 장외 금거래, 그다음에 뉴욕은 선물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력이 크죠.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시장들이 실물 금 인도보다 계약 거래, 청구권 거래, 파생 상품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금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종이금 시장이 전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종이금 시장은 유동성을 만들고 해지를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가격 발견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의 가격이 실제 아시아 실물 수요보다, 이 상하이 프리미엄 아시죠? 이 지금 서구 금융 시장의 선물 파생 거래 흐름에 크게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금 가격은 런던, 뉴욕의 종이 계약이 아니라 상하이, 홍콩의 실물 인도와 이 실제 수요가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인도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매번 기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 규제로만 보면 작게 보이는 거고요. 크게 보면 이 홍콩의 금 청산 시스템, 상하이 금거래소 연계, 그다음에 금고 확장 계획과 같이 보면은요 훨씬 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콩 정부는 상하이 금거래소와 협력을 해서 금 중앙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콩 금 보관소 능력을 3년 안에 2,000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또 홍콩은 26년 7월 금 청산 시스템을 첫 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됐고, 이것도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런던식 400온스 금괴가 홍콩으로 유입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쪽에서는 개인 종이금 투기를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물금 국제 인프라 시스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근본이제의 부활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고요. 이 금담보 신뢰 시스템의 부활이다. 이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위안화로 뭐 근본이제를 만들어서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 이거는 아니고, 중국은 위안화를 완전한 근본이제로 만들려는 것보다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이 금을 신뢰 보관 장치잖아요. 이걸로 활용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는 약점이 있죠. 왜냐? 중국은 자본을 통제를 하고 공산당이잖아요. 사회주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안화는 달러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은 정책 개입이 강하고요.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이나 원자재 수출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많이 들고 있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 원자재를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위안화를 홍콩이나 상하이 시스템에서 금과 연결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면은요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보조 시스템을 이렇게 갖출 수 있거든요. 즉 중국의 목표는 하루아침에 달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이 달러만 써야 하는 세계에서 중국, 위안화, 그 다음에 금, 홍콩 청산망을 결합한 이 대체 선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설득적이고요. 이거는 근데 진짜 이 중앙은행이 요즘 또 금매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최근 몇 년간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26년 1분기에 이 중앙은행들의 이 244톤 금을 이렇게 순 매입을 했잖아요.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준이고, 중앙은행 금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노리기 때문은 아니죠. 첫째는 이 달러 자산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둘째는 미국 국채와 달리 이 금은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제재 리스크가 커진 시대에 금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장기 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을 모아간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들의 큰 흐름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개인은 종이금 투기를 줄이고 국가는 실물금 기반의 금융 질서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주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 가격 결정권의 분산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런던이나 뉴욕 중심으로 이게 가격이 결정됐는데요. 이제는 중국과 이 홍콩이 실물금 보관을 하면서 그다음에 청산 결제 인프라 시스템까지 갖추면서 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게 바로 금의 동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금이 서구 시장 있잖아요. 금융시장 중심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아시아는 소비 시장에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가 소비뿐만 아니라 보관, 청산, 결제, 가격 발견까지 하려는 거다. 그래서 이 변화는 지금 이게 완성된다고 하면요 금 시장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합니다. 원래 기본 구조는 런던, 뉴욕이 종이금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게 이 글로벌 기준으로 가격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이제는 아시아 실물 수요가 이걸 반영했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원하는 구조는 이겁니다. 아시아 실물 금 수요가 이 지금 상하이랑 홍콩의 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게 글로벌 가격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의 균형을 서방 금융 중심에서 이제는
아시아 실물 수요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달러 패권에 대한 조용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이 지금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이 지금 내일 달러를 바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서서히 잠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CIPS 같은 이런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하이 원유 선물, 상하이 금거래소, 홍콩 금청산 시스템,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매입, 원자재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은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미국 국채와 달러만 믿는 시대에서 금과 위안화가 결합된 대체 금융망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 달러 패권은 단순히 미국 돈이 강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달러 패권은 결제망, 채권 시장, 군사력, 에너지 거래, 중앙은행 준비 자산, 그다음에 금융 규칙이 모두 결합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 시스템을 정면으로 한 번에 깨려고 하기보다 이 위안화, 홍콩, 상하이를 연결을 해서 엽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서히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셋째로는 실물 자산의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너무 많은 종이화가 됐다. 그래서 주식도 ETF로 사고 그다음에 원자재도 선물로 사고 금도 계좌로 사고 부동산도 니치로 삽니다. 이 구조는 이 유동성을 키우는 장점이 있지만 위기 때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실물인가 아니면 실물에 대한 청구권인가 이 질문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 조치는 이 질문을 다시 시장에 던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종이금은 금 가격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실물금은 금융 시스템 밖에서 존재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둘의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둘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희토류, 에너지, 식량 같은 실물 자산 전체에도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금융자산 시대에서 전략 실물자산 시대로 그러니까 원자재 시대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자재 장세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게 불편할까 이렇게 보시면은요. 왜냐하면은요. 미국은 원래 이 미국 국채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면서 이거를 좋아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국가가 무역 흑자를 얻어서 그 돈을 미국 국채에 넣고 그거를 이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 핵심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금을 늘리면은요 장기적으로 미국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수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역시나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재정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더 이제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달러의 이제 독점적 신뢰가 서서히 깨질 수가 있다. 물론 이 미국 국채 시장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금이 미국 국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거든요. 과거에는 위기 때 이 달러와 미국 국채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위기가 오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튀거나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전쟁인데 지금은 위기 때도 달러도 보지만 이 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아마도 미국은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에 반격으로 금을 재평가하고 금 연계 국채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8,000톤 이상이 포트녹스에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이 가격이 온스당 42달러대로 과거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활용을 해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금을 활용해 위안화 신뢰를 높이려 한다면 미국도 언젠가 금을 다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카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반반이에요. 왜냐? 원래 예전부터 지금 1971년인가 이 지금 근본이제가 깨지면서 금은 달러에 반대되는 세력이었는데 이거를 바꾼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금이 이제 단기 매매보다 이제 시스템 보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자면은요. 개인은 이제 레버리지 수요를 줄이고 이제는 실물 금 플러스 이제 실제 거래 이런 걸로
거래를 더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줄이시고 실물금이나 이 금 레버리지 줄이시고 실물금 그다음에 금 ETF, KRX 금연물 이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중국은 금을 막은 게 아니라 종이 금 도박판 거래, 이 레버리지 거래를 막은 거고요. 실물금을 더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이 가격 결정권을 런던과 뉴욕에서 가져와서 홍콩과 중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상하이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패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달러 패권을 서서히 금과 위안화로 잠식해 가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역시나 실물금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제 거 그 링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 한번 들어가 주시고 한 번씩 보셔서 실물금 한번 시세 조회해 보시고 그다음에 쿠팡 한 번씩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비타민 C나 아니면 이런 거 건강을 위해서 사 드시면은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책 이렇게 읽으시면은 들어가서 책 사셔서 읽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